이 목적물이 뭐 A라는 목적물이 있다고, X가 목적물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이 인도를 받으면 이 사람이 사용수익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과실은 이 사람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받을 때, 그죠? 목적물 인도, 이행기까지 과실. 그러니까 원래 그 인도를 받았을 때가 기준이지만 이행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4월 뭐 28일까지 이행해라. 그러면 이 이행기 이후에는 채무자는 어떤 기대를 갖게 돼요? 내가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행기를 넘겨서까지도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그때 과실을 이 사람이 취득하는 게 형평에 맞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도 당연히 이날 이후에는 자기가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정상한 이익의 계속은 채무자, 상대방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매라면 이게 이 매매 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채권자, 이 사람이 매수인이겠죠, 이제. 매도인이고요. 일방적으로. 양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둘 다 있지만, 그래도 매수인 측면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인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금 지급 의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이게 또 과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의 기속이 인도 자체에 발생하는 이득의 기속도 있지만 대금에 따른 이자의 기속이 또 양자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 다른 채권 채무가에 일반적으로 이행기로 보는 거하고 달리 인도시로 보는 이유가 이런 대금의 이자에 대한 이득도 그 반면 상대방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를 늦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 채권 보겠습니다.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인데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 어느 것을 인도할지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종류 채권의 목적물은 대체물인 것이 보통이지만 부대체물인 건물, 자동차, 말 등 또 그 개성이 아니라 공통성, 수량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종류 채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어요. 종류 이외에 다른 일정한 제한을 둬가지고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한 종류 채권, 한정 종류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 이렇게 이제 제한할 수 있죠. 그냥 쌀 100가마가 아니고 어떤 창고, A라는 창고에 있는 쌀 100가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적물의 품질을 보면 법률행위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의해 품질을 정하고 이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등 품질의 물건을 구법하면 된다. 조문에 되어 있죠. 당사자 의사의 흥결을 보충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종류 채권의 특정. 자, 종류물 중에서 인도되어야 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종류 채권의 특정이라고 하죠. 이게 불특정되면은 인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의 방법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한 물건, 이 두 가지로 특정의 방법을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는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건데, 그 변제의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지참채무, 추심채무, 소무채무. 그래서 지참채무가 우리 민법 원칙인데, 자, 지참채무 볼까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할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로 갖고 가는 거군요. 이게 지참채무. 내가 이거를 이행할 채무는 네가 와서 받아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갖다 줄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목적물이 채권자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특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갖고 갔는데 뭐 집에 없어가지고 어디 집 앞 유수함에 넣어놓다든가 아니면 경비실에 맡겨놓아서 그리고 연락을 해놨다든가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 정도면 특정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매실이 되거나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결함이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책임의 범위가 이제 이전이 되는 거죠. 이혼 부담이.
그리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만으로 특정이 생긴다. 그렇죠. 채권자한테 내가 줄게 했는데 아니요, 나 그때 못 받아. 그러면 내가 줄게 준다고 난 말했다 하고 이제 그 구두의 제공 한 것으로 특정이 되고요. 종류채권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고 지참채무가 민법상 원칙이에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추심채무 한번 볼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받아야 하는 채무. 이번에는 채권자가 그걸 받아가러 가는군요, 채무자한테. 이 추심채무는 구두의 제공, 즉 채무자가 변제 준비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수령체고할 때 특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네 줄 준비됐고, 그러니까 여기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받아가 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 그때는 특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받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송부채무는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의 장소에 목적물을 송부해야 할 채무. 제3의 장소가 채무 본래 이행 장소이면 현실의 제공을 한때 특정이 되는데, 제3의 장소가 채무 본래 이행 장소가 아니고 채권자 요청에 의해 채무자의 호의로 이행 장소가 된 경우에는 제3의 장소로 발송했을 때 특정된다. 이해관계를 양자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상 조문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행 물건을 지정하면 당연히 이건 특정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효과는요,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다,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된 물건이 그 어떤 사정으로 멸실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른 종류물 중에 다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인도물을 면한다. 특정이 되면 그 물건만 이제 채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특정물 채권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게 멸실하면 거래계에 다른 물건이 있더라도 특정 이후에는 또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훼손이 되는 경우에도 훼손된 상태로 인도하면 돼요. 특정된 그 물건 자체를. 근데 특정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소유하는 그 종류 물건이 모두 멸실해도 거래계에 그 종류 물건이 있는 한 이를 마련하여 급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이 중요하겠죠. 종류채권에는. 그리고 변경권은요, 종류채권은 특정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취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취지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일단 특정된 후에도 채무자 스스로 그러한 보호를 포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종류에 속하는 다른 물건을 인도할 수 있는 변경권을 인정하는 게 통설이죠. 뭐 누구한테도 불리함이 없다. 그러면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금전채권. 자, 금전채권도 종류채권의 일종인데 종류채권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조문이 있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특징을 보면 되겠습니다. 금전채권은 일정의 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고요.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를 가지고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서 목적물의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송금이나 우편한 교부 같은 방법으로 이행할 수도 있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라는 손해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에요. 민법 394조와 763조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죠. 그리고 종류는 보통은 이제 금액채권이지만 금종채권과 외화채권도 외화금액채권, 외화금종채권이 있겠죠. 이건 이제 조문이 있는 거니까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금종채권은 일정한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을 가리켜 금종채권인데,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액의 강제 통용력을 이룰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해야 된다. 그죠? 옛날에 환에서 원으로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게 없어지더라도 통용력을 잃어도 거기 동일한 가치에 상당한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고,